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첫날이죠, 저랑 첫날. 그래서 얼굴 한번 뵐까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네, 평일에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도 네, 여러분들 월요일 날 강의 시작했죠? 월요일 날. 네, 혹시 여러분들 월요일 날 무슨 과목이었어요? 세법요. 그때 세법 공부할만 했나요? 공부할만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는요. 부동산, 설마 어제 무슨 과목 공부했는지 그것도 모르신 건 아니죠? 네. 부동산 학개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민법. 여러분들이 민법을 몰라버리면 다른 2차 과목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법 과목의 베이스가 민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법을 몰라버리면 다른 과목 하는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개론 그리고 학개론 뺀 나머지 전부 다 법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들을 때는 그나마 좀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제 책을 보잖아요. 강의를 들을 때랑 또 책을 볼 때는 조금 좀 느낌이 다르죠. 책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책이 잘 읽혀요, 안 읽혀요? 잘 안 읽혀요, 처음에는요. 만약에 공부를 내가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책 읽히겠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강의 들을 때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보면 책이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부동산 학개론은 뭐가 많이 등장하던가요? 책을 보다 보면 경제 용어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몰랐던 경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잘 안 읽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법과목, 세법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민법이잖아요. 계속 이제 나머지 다 법과목들인데 법과목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보다 보면 뭐가 이제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법률 용어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맨 처음에 영어, 요즘 같은 경우야 뭐 5살, 6살 애들 다 영어 공부하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영어를 맨 처음에 공부했던 게 중학교 가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가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가서 아니면 미리 뭐 이제 영어를 공부했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죠? A, B, C, D 이렇게 이제 일단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뭘 공부하죠? 단어를 공부하잖아요. 영 단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영 단어를 공부하고 영 단어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단문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문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률 용어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해석 자체가 안 되고요. 이게 도대체 국어긴 국어인데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강의 때는요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법률 용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법률 용어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있죠. 법률 용어집을 막 보는 분들이 있어요. 법률 용어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 용어집 그것만 알아가지고 의미가 없고요. 그 문맥을 통해서 이 법률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래 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과정 때는 그 법률 용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맥을 통해서 하나씩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민법이라는 과목은 여러분 암기 같아요? 아니면 이해하는 과목 같아요? 그냥 느낌상. 예, 암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해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민법은요 철저하게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철저하게 이해하는 과목.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뭘 느끼게 될 거냐면 이 민법이라는 거는 우리들 살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각과 을이 만나서 뭔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 각과 을 사이에 어떤 권리가 발생하고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과목이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암기할 수가 없어. 왜? 사안마다 계속 다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암기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암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민법은요 10개 중에 9개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 정도가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요 항상 강의를 진행할 때는요 스토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야기식으로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질 건데요 이 민법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다라는 말을 하고 제가 강의를 이따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민법이다?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전부 다 민법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진행할 때 있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씩 사례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사례에 뭐가 되는 거냐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바라보는 모습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시각이 있어요. 인간적인 시각. 두 번째는요, 법적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인간적 시각은 전혀 의미 없습니다. 법적 시각에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으려면요 흔히 말하는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법적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 해석 능력이 없다, 나는 그냥 계속 암기만 한다, 그분들은 민법 절대 50점 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과정 때 꼭 해야 될 거는요 일단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습관 들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문맥을 통해서 그냥 하나씩 파악해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리걸 마인드를 키우는 거. 네, 여러분들이 12월 2개월 동안요 제가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법적인 마인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법적 시각이 많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2차 과목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우리 1차 과목에 학교론과 민법이 있잖아요. 그럼 민법이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40문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볼게요. 먼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판례인데요. 좀 발음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판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판례가 뭔지 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민법 시험에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게 판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하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강의 들을 때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뭔가 긴장하고 경직된 자세로 수업 들을 필요는 없어요. 민법 시간은요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오셔가지고 또 나는 오늘 살아가는 이야기 좀 들으러 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다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하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꿈도 많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꿈들 그리고 가끔은 욕심도 부리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도를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욕심인 건데요. 이 욕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남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럼 싸웠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뭐죠? 서로 화해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양보하고, 양보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윗집 사람이 보니까 밤 12시에도 불구하고 막 쿵쿵쿵 막 뛰어다니는 거,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보니까 고3인데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해도 이게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윗집 사람하고 지금 분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셔가지고 막 쾅쾅 두들고, 예를 들면 뭐 흉기를 두고 가서 막 위협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가끔 나오죠. 예, 아주 조그만 그 사건 가지고 엄청난 큰 사건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피해자죠.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올라가서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서, 케이크라도 주면서, 요즘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입시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소음 때문에 요즘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양보 좀 해주세요 라고 좋은 말로 하면 그 사람도 아마 여러분 뭐 화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세게 나오면 그 사람도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서로 양보하는 것,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를 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매 대금을 다 줬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계속 독촉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유권 안 넘겨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말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피해자입니다. 지금 피해자. 네. 그런데 소송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가시면 이제 서초동이 있잖아요. 서초동에 가면 뭐가 있죠? 지방법원 있죠. 지방법원. 거기에 고등법원, 대법원 다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서울 중앙법원인가요, 지금요? 예. 거기에 이제 법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1심 법원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진실은 피해자예요. 근데 법정에서 법관이 여러분들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는 거고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런 상황이라면 진실은 여러분이 피해자인데 법정에서 여러분이 가해자로 판결 난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도 5천만 원까지 배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억울하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상급법원에다가 올려야 되겠죠. 나 억울해. 도저히 안 되겠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는요, 1심, 2심, 3심까지 있거든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그 이유가 좀 전에 여러분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위바위보 해보셨죠? 그럼 여러분이 가위바위보 했는데 첫 판에 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렇죠. 한 번 더, 또 지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3세판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올라갔네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해자, 억울이 안 되겠어. 또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근데 비로소 대법원에서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5천만 원 받으면 됩니다라고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야기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최종 판결을 뭐라 표현한다? 판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례. 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다. 왜냐하면 우리들 살아가는 이야기가 민법이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를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조문입니다. 조문.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 빼고 전부 다 법과목이잖아요. 그럼 법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다 조문이 있어요. 조문. 그래서 이 조문이 베이스가 돼야 이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판사가 있죠. 판결을 내릴 때, 재판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사건에 해당하는 뭘 찾게 될까요? 법조문을 찾아요. 이 법조문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조금 나오는 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례하고 이 조문이 우리 민법 시험에 95%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설명하는 내용도요, 거의 99% 판례하고 조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